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개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2023년도 제1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험생분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나왔던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회전날개의 지름이 31m래요. 지름 체크해 주셔야겠죠. 31m. 그 다음에 프로펠러형 풍차의 풍속이 속도가 얼마래요? 16.5m/s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풍력 에너지를 구하시오. 지난번에도 여러분 공기의 밀도 1.225는 여러분 줬습니다. 만약에 안 주셨을 경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숫자인데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1.225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풍력 발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2분의 1에 로 곱하기 AV의 3승인데 여기서 이제 로가 공기 밀도죠. 주어진 값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요 A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었죠? 스왑 에리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뱅뱅뱅 돌면서 얘가 지나가는 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을 이제 A다라고 하는 건데 간단하게 원의 면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의 면적 구할 때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또는 4분의 파이 D의 자승 이렇게 해도 원의 면적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원의 면적 구할 수 있겠죠. 지름 31m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께서 원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지름으로 구했네요. 그럼 이제 4분의 파이 D의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V 속도인데 지금 풍속이 얼마 나온대요? 16.5 나온대요. 숫자 대입하시고 지금 마지막에 문제에서 단위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뭐로 물어봤어요?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래서 반드시 끝에다가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풍력 발전과 관련된 풍력 에너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그 수변전 설비 시간에 배웠던 좀 기본적인 내용이었네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보너스 문제에 가깝죠. 내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변리비가 몇 대 몇 짜리다? 100대 5짜리다. 그러면은 지금 요 CT가 얘도 100대 5, 얘도 뭐예요? 100대 5다. 지금 CT 두 대가 나란히 접속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문제 읽기 전에 그냥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전류계에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상의 요 전류도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요 보라색과 빨간색 전류의 방향이 같죠? 자, 이런 접속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가동 접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가동 접속일 때 굳이 공식을 쓴다면 IA 플러스 I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B다. 즉 한 상에 흐르는 전류가 계측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조건을 보면은 그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했어요? 3암페어. 이 말은 여기에 몇 암페어가 계측됐다? 3암페어가 계측됐다. B상에 흐른 전류가 3암페어였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A상과 그 다음에 B상 이거 역시 이거 다 다 몇 암페어? 3암페어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 몇 차측 전류 물어봤어요? 1차측 전류. 그러면은 이 전류를 그냥 키워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줄 때는 CTB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5분의 100대 5짜리니까 20배 키워주면은 간단하게 여러분 60암페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마 보자마자 여러분 정답을 빠르게 적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번 기출문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숫자가 조금 바뀐 거 그리고 단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파수의 단위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쓰죠. 근데 이제 헤르츠하고 똑같은 게 뭐였죠? 사이클 퍼 세크죠. 그래서 주파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표시하지 않고 사이클 퍼 세크로 표시한 거, 그 두 가지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압이 33,000V. 옛날에는 22,900V를 줬죠. 그리고 여러분 전압 33,000인데 얘는 무슨 전압이에요? 성간 전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는 이제 60Hz 또는 60 사이클 퍼 세크죠. 1회선의 삼상 지중송전솔로의 삼상 무브아시에 뭘 구하라? 충전 전류와 그 다음에 충전 용량을 물어봅니다. 주어진 조건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선로의 길이는 몇 킬로미터 줬어요? 7km 줬고요. 정전 용량 C는 0.4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풀어볼 텐데 먼저
충전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충전 전류 IC는 오메가 C인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조심하실 것은 이제 오메가하고 요 C하고 E죠. 오메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2파이 F니까 좀 쉽게 여러분께서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2파이 F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 오메가 값이고, 자 C가 정전 용량이죠. 0.4 마이크로페럿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했고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로의 길이 7km까지 곱했죠. 여기까지 곱한 게 뭐예요? 네, C의 값을 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무슨 전압? 요거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은 어떻게 구한다? 여러분들 많이 했었죠. 선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래서 33,000원 시험에서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얘는 무슨 전압? 선간전압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눈 거고요. 그래서 충전전류 바바박 하고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20.1A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계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용량 구해볼게요. 충전 용량 Q는 3오메가-C 2의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자, 역시 똑같아요. 여기서 2의 자승인데 요 2가 무슨 전압이다? 대지전압이다. 그래서 반드시 뭘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누어줘야 한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식만 알고 계시면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겠죠. 나머지는 이제 지엽적인 계산 문제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식인데 그 세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식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배웠던 거예요? 예, 1차 때부터 사실 전력공학 시간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2차에서도 좀 가끔 나오죠. 산업기사 실기에서도 나왔었는데 기사 실기에서도 또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관로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구식. 공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여러분 간단한 장단점까지 물어봤는데 기사나 또는 산업기사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명칭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구식 말고 예를 들어서 암거식 이렇게 적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답 맞출 수 있겠죠. 자, 이어서 GIS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스 절연 변전소의 특징 5가지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가스 절연 변전소면은 여러분 GIS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여기서 이제 가스가 여러분들 뭡니까? 예, SF6 가스죠. 육불화 유황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육불화 유황가스의 여러분 가장 큰 특징 한 2가지 또는 3가지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이 친구는요. 예를 들어서 아크를 소호시킬 수 있는 소호 능력이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절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재의 염려가 상당히 적죠. 그 다음에 뭐 무색, 무취, 무해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SF6 가스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여러분 가스 절연 변전소의 특징 또한 함께 연결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절연 성능이 상당히 이제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기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B라는 기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A와 B 사이에 예를 들어서 공기로 절연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에 이격거리가 1m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근데 공기가 아니라 이 주변에 여기에 뭐로 충전되어 있다면 SF6 가스로 충전이 되어 있다면 A와 B는 얘가 상당히 절연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더 가까워져도 된다라는 거죠. 1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0.2m로 서로 더 붙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공기로 절연되어 있을 때보다 상당히 기기와 기기 또는 설비와 설비 사이에 이격거리가 여러분 넓어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네, 좁혀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상당히 설비가 컴팩트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장비들이 전체 크기가 소형화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리고 이 SF6 가스를 여러분 충전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클로징, 밀폐되어 있죠. 즉 SF6 가스로 아주 가스로 충전한 다음에 패킹을 완벽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안정성이 뛰어나다. 예,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대기 중에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뢰도 또한 역시 당연히 올라가겠죠.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소음이 커요, 적어요? 작죠.
그 다음에 환경 조화를 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패킹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공기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설비들이 좀 어때요? 다 드러나 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관상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조립이 가능하여, 즉 이러한 것들이 반조립 상태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전소까지 나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머지 여러분 연결하고 충전시키는 역할만 하게 되면은 공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단축된다 또는 공기가 작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주시면 거진다 정답이 될 겁니다. 이어서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우리가 이제 세일이 콘덴서다. 자동 조작 방식에서 제어 요소 4가지를 쓰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전력용 콘덴서가 일단 역할이 부하의 역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콘덴서 설비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넣었다 또는 뺐다, 온오프 제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어 요소를 한 4가지 정도 적어달라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가지만 적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콘덴서를 이제 투입한다. 그럼 언제 투입할까요? 그렇죠. 부하가 많아질 때 적어질 때, 그렇죠. 부하가 많아질 때 여러분들 이 콘덴서를 이제 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동기 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바로 지상 무효분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역률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상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무효 전력을, 그렇죠? 진상 무효 전력을 투입해서 부하의 지상분을 날려주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콘덴서 설비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오프 제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온오프를 제어를 하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가 이제 많이 걸리게 되면 이 부하가 소비하는 게 뭐예요? 무효전력이죠. 그래서 그러한 무효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 우리가 역률에 대해서 식을 쓴다면 역률이라는 것은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이죠. 그러면은 이 분모를 잠깐 보면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전압과 전류. 약간 제가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압에 의한 제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제어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값 그대로 이걸 가지고 역률에 의해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 역률을 0.9로 잡습니다. 얘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콘덴서를 투입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률이 얼마 이상이 되면은 콘덴서를 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익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푸시는 것도 아마 정답이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압이 이제 229이며 공칭 전압이 229이래요. 그 다음에 계약 전력은 300이다. 뭐 얘를 굳이 사용할 일은 없겠네요. 삼상 단락 전류가 7000A일 때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자, 만약에 이제 차단계 정격 차단 용량을 구한다면 루트 3 곱하기 차단계 정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류 또는 단락 전류 곱하면 되겠죠. 229일 때 차단계 정격 전압을 넣은다면 얼마예요? 25.8이 들어가면 되겠죠. 차단계 정격 전압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하지만 이제 229 같은 경우는 25.8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계실 거고. 얘도 이제 7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7이라고 쓴 거예요. 7000A는 7kA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kg고 얘도 kg니까 kg 곱하기 kg는 그대로 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보면 우리 수험생님께서 이야기를 들으면 차단계 정격 차단 용량 꼭 이렇게 묻지는 또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차단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 말고 그냥 공칭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이렇게 구하셔도 여러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